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신년 특집 새해 설계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진행을 맡은 최승혜입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황금 돼지를 상징하는 기해년입니다. 다들 풍요와 행운을 기대합니다만 우려와 걱정 또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수 MBC는 새해를 맞아 민선 7기 2년 차에 접어드는 전남 동부지역 단체장에게 올 한 해 역점 시책 등을 들어보는 신년 특집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입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으로부터 올해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문영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간 바쁘게 지내셨어요. 예.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해년 새해 우리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소원 다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와 2,300여 공무원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2019년 시정 계획도 꼼꼼하게 세고 계실 텐데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예, 벌써 예. 6개월 지났습니다. 네, 네. 먼저 6개월간의 어떤 시장님의 소회를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지난 6개월간은 제가 우리 시민들과 약속했던 공약을 다듬으면서 예. 민설 7기 4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큰 밑그림을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 우리 시를 운영하다 보면은 단체도 많고 예. 또 각종 위원회도 있고 또 우리 민선 7기 최초의 조직 개편도 이번에 해서 이제 금년부터 시행을 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런 일할 준비를 갖추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 우리 시의 현안들, 급한 현안들은 바로바로 또 해결책을 찾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저희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람회장 사후 활용과 관련된 예. 법 개정 문제 예, 이런 예. 거는 우리 국회의원들과 예. 함께 가장 우선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었고요. 또 박물관 건립 예. 이것도 준비할 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공청회도 하고 여론조사도 했고 앞으로 그 기본 용역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낭만 포차 이전 문제 이런 것도 공청회 여론조사 또 우리 시의회와 예산 문제 뭐 이런 협의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남산공원 2단계 이것도 우리 시의 여론들이 많이 갈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청회 여론조사 이런 걸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런 거 답을 내서 앞으로 실행을 해야 되겠고 또 시급한 국비 예산 확보 이것도 그 시기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석유화학 산단의 이 안전 체험 교육장 예. 이 예산을 이번에 이제 확보하게 됐고요. 예, 중요하죠. 네. 그다음에 19년도 우리 시 예산 예. 이것도 저희가 준비하고 시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마련하고 이런 시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시민들과의 소통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랑방 좌담회를 예. 통해서 대화도 하고 또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단체로 오시는 분, 개별적으로 오신 분 예, 이분들 그러시겠죠. 만나서 예. 다 경청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6개월간 하면서 우리 시가 해야 할 정책 또 시책 이런 거를 다듬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시민위원회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 대신 사랑방 좌담회, 방금 말씀하신 그 사랑방 좌담회가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랑방 좌담회라는 것이 결국은 현장에서 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만큼 민선 7기가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그런 증거일 것입니다. 우선 문 기자, 네. 시민들은 지난 6개월간 시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모두 16차례, 그러니까 예. 한 달에 많게는 한 3번 정도 사랑방 좌담회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전에도 시민과의 대화라는 형식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정해진 형식이나 절차 없이 직접 가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점에서 좀 차별화된 정책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가장 먼저 고소동 방문하셨잖아요. 그래서 좌담회를 통해서 뭐 일정 구간을 뭐
뭐 일방 통행로로 지정한다든지 이런 해법을 찾으셨고 또 이제 관련 사업들이 올해부터 이제 추진될 전망이고요. 이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문제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자신들의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소통 창구가 필요한데 이제 그런 점들 시민들의 이야기를 좀 직접 듣고 또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점 소통이 좀 강조되고 있다. 대체로 이런 평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방금 그 사랑방 좌담회를 포함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시민 중심의 소통 행정 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시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는 무엇을 느끼셨는지 또 스스로 무엇이 부족했는지 또 스스로 점수를 매기자면 얼마 정도 줄 수 있으신지. 우선 제가 느낀 것은 시민들께서 시장을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 자체만 가지고도 큰 위안을 얻는다. 이걸 제가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시장이 들어주는 거 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됐던 것들이 대화를 해보고 또 우리 돌아와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찾아보면은 예. 답이 있다. 그것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고소동에 오랫동안 관광객에 따른 그 교통 문제 이거를 또 해결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답이 있고 금년에 실행을 할 겁니다. 또 가두리 양식장이 겨울이 되면 냉해가 옵니다. 이거를 이제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겼다가 다시 와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은 재해보험 가입 대상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를 아주 저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찾아보고 또 도하고도 상의를 해서 예를 들면 그런 걸 해결했다든지 열심히 이렇게 찾아보면 답이 있구나.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이제 부족한 것은 많은 부분의 민원들이 시민들께서 법규에 어긋나는 이런 많은 주장하는 그건 참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가 않고 또 이렇게 시민들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서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가 개입을 해서 해결하기가 참 쉽지가 않구나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많은 우리 시민들 찾아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이제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점들이 아쉽고요. 점수 우선은 한 80점은 저는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거 그다음에 해결책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던 거 그게 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아쉽게도 상당 부분은 해결책이 안 나오는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 80점 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0점이면은 B 정도라는 B 정도. 것이, 예, B B 정도이고 그 정도면 이제 합격점이네요. 그렇습니다. 바람은 내려서 다닙니다. 시장께서는 신년사에서 2019년 시정 화두를 도시 비전 실행 착수 및 활력 있는 추진으로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제가 듣기에는 좀 모호합니다. 어떤 도시 비전을 실행하고 또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거든요. 우선 이제 민선 7기 첫 번째 조직 개편을 실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6개월간 큰 밑그림을 그렸고 이제 2차년도인 금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실행하는 것 그리고 이것도 활력 있게 추진하자 이제 그런 뜻으로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조직 개편인데요. 우선 기본 방향은 우리 시에 뭐니 해도 경제 문제 중요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경제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경제국 하는 국을 새로 신설했고 또 그 밖에도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업무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담당하는 이런 부서를 한다든지 이번에 우리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바꾸어서 외부인을 저희가 영입을 합니다.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더 청렴한 행정을 구현하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조직 개편 내용 속에 반영이 돼 있고 주요한 내용들을 보면은 현재 국이 5개인데 단으로 돼 있던 문화관광교육단을 국으로 이번에 했습니다. 그만큼 이쪽을 좀 중시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라든가 투자라든가 일자리 또 인구 문제도 각각 흩어져 있었던 것들을 이번에 다 모으고 해서 기획경제국 그래서 경제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종합적으로 다뤄보자 그런 취지의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공약을 이행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담당하는 우리 섬 박람회 담당 팀이라든가 또 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팀이라든가 또 우리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두었고 산단의 안전 문제 우리 지역의 초미의 관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전 점검팀 이런 걸 새로 이제 두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혁신 전략 팀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업무, 새로운 시책 이런 걸 발굴하도록 예. 그렇게 한 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여러 부서 가운데 특히 그 기획경제국 상당히 이제 주의를 끕니다. 결국 이제 기획경제국의 주요 업무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지역의 경제에 활력을 좀 더 북돋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여수시의 인구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문 기자, 민선 7기의 대표적인 공약 가운데 하나가 여수 인구 30만 회복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수 인구 30만 회복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인구 감소 문제는 비단 뭐 여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여수에 직장을 둔 사람들이 순천이나 광양으로 유출된다. 이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시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교육 문제, 환경 문제, 또 최근에는 치솟은 아파트 문제 때문에 이제 인구가 빠져나가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장 인구 유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여수와 순천의 인구 격차가 한 3,900여 명 정도 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오는 2020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엔 여수와 순천의 인구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왔는데 지난해 같은 현상이 반복되거나 아니면 좀 더 가속화되면 빠르면 올해 안에 순천시 인구가 여수시 인구를 따라잡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가 인구 문제에 목을 매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수의 인구 30만 회복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그 여수시도 인구 증가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까지 했었습니다. 우리 여수 시장님께서는 여수 인구 30만 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정확히 제 공약을 말씀드리면은 인구 30만 회복 기반을 조성하겠다. 기간 중 뭔가 이렇게 인구 감소 역제라든가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이게 제 공약 내용이고 아마 금년 내 순천과 역전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전망 같고 이제 한 해 한 2,000명씩 여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순천이 이제 신대라고 하는 신도시 때문에 유입 효과가 있었고요. 대체로 그쪽에 입주가 끝나가기 때문에 당장의 인구 역전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도시 간의 비교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여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구 감소 문제는 우리 문 기자 얘기하셨듯이 구조적인 문제고 상당히 장기적 안목에서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근데 여수 인구 감소 문제의 구조를 보면은 연령별로 10세에서 30대, 10대에서 30대가 대부분입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고등학교 진학할 때, 대학교 진학할 때,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서 유출이 된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되고 재작년부터 2017년부터는 그 자연 감소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거지요. 이래서 이제 문제 해결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선 우리가 저출산 문제, 출산 장려책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근데 출산 장려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장려 수당 얼마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이 엄마들이 느끼는 그런 문제,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이들을 양육하기 편하게 해주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보완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아동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방향을 잡고 그다음에 교육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양고등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게 뭐 학교 하나 지정했다고 교육 문제가 달라지겠습니까마는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갈 때 여수에 있는 학교를 선호하게 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자. 또 우리 전남대학교 이공과 5개 학과의 3, 4학년 과정이 금년부터 삼동지구에 산학 융합 캠퍼스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이제 지역 기업과 함께 취업하기 좋은 교육을 하겠다. 취업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우리 여수의 아이들이 여수에서 교육받고 고등학교 대학을 다니고 여수로 취업하는 교육과 취업의 선순환 이걸 만들겠다. 그래서 인구를 붙들겠다. 이런 얘기고 일자리 창출 그건 당연히 저희가 최역점적으로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주 여건입니다. 지금 가격 물가 문제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산 가격. 그 밖에 우리 생필품 가격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교육 못지않게 또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수 지역사회의 의료 서비스 예. 이것도 더 개선을 해야겠고요. 여러 가지 뭐 우리 교통 문제, 주말이면 나가기가 싫다. 예. 그러니까 교통의 흐름을 개선하고 또 주차 문제 이런 것도 개선하겠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아무리 많은 관광객이 오셔도 문화 예술 활동을 즐기고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기반을 우리가 확충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박물관 예. 이런 것도 막 그런 맥락에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이런 노력도 해가겠습니다. 시장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교육 인프라나 생활 인프라 이런 건 장기적인 안목으로 확충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이게 시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제가 우리 관계된 기관하고도 얘기합니다만은 절대 여수에 부동산 투기 예. 세력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신규 아파트의 그 분양가 이런 것도 잘 들여다보고 과도하게 분양가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분양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인근 아파트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그렇죠. 문제들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건축의 내용도 봐서 과도하지 않게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렵지만은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다음은 좀 기분 좋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2018년도 대한상공회의소가 뽑은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여수가 뽑혔습니다. 기업 체감도 부분에서도 역시 종합 1위를 차지했고요. 여수시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기업들이 그만큼 만족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같은 분야에서 112위였는데 그 전년도가 작년에. 무려 111계단이나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아주 저는 이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예. 아주 근 뉴스다 이렇게 예,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단순하게 뭐 1위를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여수가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구나. 그러면 많은 투자자들이 예. 여수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뉴스다. 2017년도에 112위였거든요. 예, 그게 그렇습니다. 18년 작년에 1위가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 9월부터 3달 동안 11월까지 전부 기업들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점수를 해서 한 겁니다. 얼마나 행정이 예, 혁신적이냐, 예, 예. 규제 프리 예. 이런 걸 하느냐, 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반영이 돼서 이런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이게 고무적인 얘기고요. 예, 그렇지만은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과연 우리 국가 산단이 있습니다만은 기업을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인식할 것인가. 예. 그래서 공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 경제에 기여를 한다는 인식을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거제의 조선 산업이 쇠퇴하니까 도시가 어려워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예.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밖에 지금 투자가 굉장히 여수 산단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공업용수 문제, 예. 폐수 처리 문제를 시가 함께 예. 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가장 그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이라 볼 수 있는 게 노사 협력 문화. 예. 우리가 8년째 지금 무분규입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우리 기업들에게 그 좋은 환경이 되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규제를 어떻게 더 예. 개혁할 것인가. 예. 또 우리 산단의 그 산업 기반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이런 노력을 해서 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기업의 이익도 커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관계해서 우리 시민들의 이익도 함께 성장하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답게 올해는 여수 산단에 외국 기업 또 이제 대기업 등등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네. 있습니다. 이거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GS칼텍스하고 LG화학이 각각 2조 6천억 원, 그리고 하나케미칼과 금호 PNB화학이 각각 3천억 원과 2천억 원을 투자해서 여수 산단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 산업용 가스를 생산하는 프랑스 기업 에어리퀴드도 여수 산단에 1,26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수 산단에 국내외 5개 기업이 모두 5조 7천억 원을 투자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수 산단은 아니지만 포스코 ESM도 율촌 산단에 5,700억 원을 투자해서 2차 전지 원료 생산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들어서 모두 6개 기업이 한 6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렇게 집계됐습니다.
우리 문 기자의 취재에 의하면은 어마어마한 조 단위의 기업이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투입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기업의 투자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언급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의 투자, 지역의 부가가치가 제고, 그 다음에 지역 내의 소비 진작,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시민의 소득 증대,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투자가 가져올 이러한 선순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큰 그림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세부적인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금년부터 한 3년 동안 예. 한 6조 원 가까이 아주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저는 이런 기회가 또다시 오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기회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6조 원 가까운 투자가 이루어질 때 우리 여수로 돌아오는 부가가치를 극대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노사 평화, 문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여수로 많은 일거리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일거리가 왔을 때 우리 여수에 거주하는 이 근로자 물론이고 또 우리 중소기업, 협력업체 이 일감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기업도 노력하고 우리 노동조합도 노력하고 우리 시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투자가 진행되는 동안에 아무래도 그 대형 정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있는 이 근로자만 가지고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상당 부분 많은 피크가 걸릴 때 이럴 때는 많은 이 근로자들이 우리 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와서 상당히 장기간 동안 그 건설 현장에 투입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지역에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1년쯤 가서 준공이 되고 이 가동이 됐을 때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많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 우리 여수로 떨어지는 부가가치가 많아진다. 그렇습니다. 이걸 제가 아주 오래 전부터 이렇게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기대가 큽니다. 경도와 화양의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도처에 우리 현수막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입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선 경도는 미래에셋이 뭐 1조 내지 한 1조 5천 뭐 이 정도 수준의 투자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오랫동안 좀 제가 경제자유국 청장할 때부터 좀 지연됐는데 이 개발이 시작되려면은 소위 개발 계획이라는 게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게 작년 8월 달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됐습니다. 이제 그 변경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승인인데 거기에가 바로 신월동에서 경도까지의 교량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에 대한 것은 사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하고 나서 예산 사업이 국비가 투입이 되는데 작년 말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 상반기까지 소위 말하는 에타가 진행이 되고 거기서 이제 타당성이 입증이 되면은 2020년 예산부터 이제 교량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교량 예산이 투입되는 순간 미래에셋은 바로 투자가 시작이 됩니다. 교량과 연결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도 개발이 그렇게 거의 이제 임박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화양지구는 현재 그 사업 시행자인 일상 주식회사가 콘도 한 331실 규모 금액으로 따지면 한 1240억 정도 들어가는 이 콘도미니엄 사업 승인이 떨어져서 이제 그게 진행이 되고 그것과는 별개로 디오션 골프장 그 인근에 연접해서 250만 평의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계속 지금 현재 투자자를 찾아서 투자를 위해서 그 사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여수 시민들은 2018년 여수시의 최고 시책으로 박람회법 개정을 꼽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제 여수시도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일단 문 기자, 그 박람회 특별법 개정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가장 큰 변화는 국가나 지자체도 박람회장에서 사활용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가장 큰 변화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활용 시행자가 공공기관, 또 지방 공기업, 민간 투자자 이렇게 제한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여수시 같은 경우는 지금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공사에 못 들어갔던 상황인데요. 이번에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예. 올해 이제 착공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제 기상청이 추진하고 있는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도 가능해졌고요. 또 부수적으로는 이제 사업활용 사업 시행자 지정 권한, 또 취소, 변경 권한이 박람회 재단으로 일원화돼서 사업활용 사업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점이 좀 달라졌죠. 2012년 여수 엑스포가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좋았죠. 근데 그 이후로 사후 활용이 다들 아시겠습니다. 여의치 않았습니다. 지금 가서 보면은 도처에 잡초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썰렁합니다. 올 한 해 큰 변화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마이스 산업과 관련해서 유엔의 국제회의가 유치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름이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입니다. 말로만 들어도 굉장히 큰 국제회의인 것 같습니다. 이 국제회의 유치에도 우리 지자체가 뭔가 나서서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선 그와 같은 국제회의는 수만 명이 오기 때문에 도시의 수용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 개최장 등이 가능하도록 대형 컨벤션이 있어야 됩니다. 센터가. 근데 지금 문 기자 설명했듯이 우리가 국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저는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업보다도 민간 투자 유치의 물꼬가 트였다. 투자자들도 이제 국가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제일 먼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컨벤션 센터입니다. 오늘도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저희 상공인의 신년 할애에 와서 다시 여러분이 그걸 강조했습니다. 그건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객추를 해가지고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그 컨벤션 센터 추진 방식에 대한 이게 되고 나면 바로 이제 중앙부처에 컨벤션 센터 건립을 저희가 건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컨벤션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계획되어 있는 무슨 테마 파크라든지 또 상업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관광객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많이 돈을 쓰게 가고 머무르게 하는 이런 시설들이 채워져야 된다. 그런 면에서 박람회법 개정의 의미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지금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라는 걸 줄여서 영어로 COP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 COP 유치가 2022년입니다. 아시아 지역으로 오는 때가.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우선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으로 유치가 돼야 되고 한국에서도 여수로 와야 되고 이런 결정들이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노력들 시민 사회와 함께 해갈 건데 그동안에 우리 이 동서 포럼이라고 전남, 서부, 동부, 경남, 서부가 많은 지자체 그동안 이 노력을 수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여러 지역을 연대해서 이걸 개최한다면은 유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저희가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엑스포장 그러니까 도심에서 다소 이제 농업, 수산업 분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의 농수산업은 우리 전통 산업이면서 충분히 그 경쟁력 있는 산업 분야입니다. 여수의 농수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의 방안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선 농업 분야는 여수가 이제 상당히 도시화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 가격이 비싸고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우리 농민들께 여수형 농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높은 지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부분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걸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그 이런 농업의 기본적인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영농 비용을 지원하는 거라든지 농기계 지원해 드리는 거라든지 이런 거 다 합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하고요. 여기 우리 여수형 농업을 좀 해야 되겠다. 요즘 나오는 무슨 스마트 팜이다. 또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서 이런 기술을 접목한 그런 농업.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저희가 다른 기관이 연구한 거라든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연구를 해서 이런 농업을 좀 해보자. 물론 거기에 나온 뭐 여러 가지 유통 체계 개선, 판로 지원, 농업기술 우리가 장려하는 거 이런 건 해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방향으로 여수형 농업을 지향하겠다. 수산업은 여수가 오랜 전통 산업이고 그래서 늘 수산업의 경쟁력을 좀 높여야 되겠다. 이제 그런 요구를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수산업을 따지면 감척 사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런 어선은 저희가 감척을 하고 또 어구나
여러 설비든지 현대화를 해가지고 우리 경쟁이 있는 부분은 키워나가고 예. 또 수협이 뭐 전국에서 3년 연속 지금 위판고 1위를 하고 있는 이런 또 기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의 그런 경쟁력 있는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앞으로 이 여수의 수산업과 농업이 농수산업이 이런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가도록 우리 어업인들, 농업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개발해 가겠습니다. 예. 여수에 또 그 365개에 달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들은 다른 지역에는 없는 우리 여수만이 갖고 있는 천혜의 자원이죠. 그 섬 개발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섬 개발, 연도교, 연육교 사업들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우선 우리가 365개고 유인도가 48개입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연육 연도교로 연결돼 있거나 진행 중인 데가 17개 섬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고흥하고 여수간 이게 이제 내년 금년 말이면은 개통이 되고 이제 내년 되면 완공이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드디어. 그러면 한 30분이면 이제 고흥 그러죠. 여수고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로 양 도시 간에 저희와 고흥 간에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활용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둔병도라든지 낭도라든지 여러 가지 조발도라든지 이게 전부 또 관광 자원으로 쓸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어업을 거기서 하더라도 얼마든지 도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기회를 좀 활용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섬이 되고 나면은 지금 백야도에서 계도, 제도, 또 월호도 이렇게 연결돼서 이제 화태까지 근데 중간이 끊겨 있습니다. 백야 화태간에. 그래서 이 다리도 지금 제5차 국도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것도 저희가 지금은 타당성이 없다고 국가가 포기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산을 보면은 주말에 들어간 차가 나오기가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이게 이제는 관광도로로서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다. 백야도로 빠져나가는 이 순환도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어차피 고흥에서 연결돼 있고 이게 또 연결되고 나면은 엊그제 국회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마는 남해하고 저희하고 해저 터널을 연결한다. 그러면 남해안권의 모든 섬이 다 교량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되는 것이고 세계적인 그런 관광 자원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중앙정부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관광 분야를 좀 더 깊숙하게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수는 해양 관광 휴양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수를 방문한 관광객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인구 30만도 안 되는 여수에 1,300만의 이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관광 산업의 폭발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문 기자, 여수를 찾는 관광객의 만족도 그리고 여수 시민의 만족도 여기에 대한 어떤 조사가 있죠. 네. 이 지난해 여수를 찾은 관광객이 1,35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전년보다는 한 10% 정도 줄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한 4년 연속 1,000만 관광객을 유지하고 있고요. 문화마케팅연구소 조사 결과 또 지역 호감도 부분에서 여수시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되면서 전국적인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광객 증가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 시민단체가 시민 39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2017년에 응답자의 50% 가까이가 이 같은 관광객 증가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교통 불편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75%, 또 소음과 쓰레기로 인해서 생활 환경이 나빠졌다는 응답도 61%, 또 음식값, 주거비가 올랐다는 응답도 60% 가까이 돼서요. 관광객들의 만족도는 크지만 오히려 주민들이 느끼는 생활 여건은 나빠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장님께서는 올 한 해 여수 관광의 질적 성장에 역점을 두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저는 관광객이 몇천 명이 오는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이제는 지속 가능한 관광, 여수는 항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관광객이 와서 만족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일 강조하는 것은 바가지 씌우고 이런 거 없는 정직한 관광 서비스. 네, 그래서 제가 가격 공시 예부를 합니다. 음식 숙박업에 받을 가격을 미리 공시하고 그걸 받는. 여수 와서 이 많은 관광객이 편하게 그리고 굉장히 만족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영원한 1등은 없기 때문에 여수가 지속적으로 관광 콘텐츠를 예. 확충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박람회 부지, 경도 또 우리 화양지구, 예, 이 관광지구 조성해서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엊그제 발표했습니다만 챌린지 파크라든지 이렇게 예. 이제 민간 부분이 투자하는 또 이런 이 콘텐츠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섬 이런 걸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든지 또 웅천에 지금 마리나가 있습니다만은 2단계 마리나 계획이 22년까지 갑니다. 2022년까지. 그래서 해양 레포츠를 또 즐길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컨텐츠를 더 만들어 가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소위 말한 젠트리피케이션, 예.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관광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교통 문제, 예. 또 여러 가지 그 소음 문제 이런 걸 좀 해결하겠다. 낭만 포차를 이전하자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우리 공원을 시민들께 돌려드리는 그런 거고요. 또 여러 가지로 우리 문화예술 이런 분야의 시민들이 즐길 거리를 예. 시가 계속 이렇게 기반을 조성해가는 이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시장님 낭만포차 이야기하셨으니까 그 문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낭만포차 이전은 지난 선거에서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옮기자, 그대로 두자, 아예 없애자 등등의 의견들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의회 내에서도 찬반 논쟁이 굉장히 심했죠. 문 기자, 여수시가 의뢰한 낭만포차 이전에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총 540명의 시민들이 설문에 참여했는데요. 네. 낭만포차를 이전해야 한다는 응답이 42.2%로 가장 높았고요. 현 위치에 존치해야 한다는 응답이 39.8%, 또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8.7% 순으로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어디로 이전하는 게 좋겠냐는 질문엔 50.4%가 현 낭만포차 인근 지역을 꼽았고요. 또 거북선대교 하부 공간으로 이전하는 것에는 90.4%가 찬성했습니다. 가장 곡절 끝에 방금 문 기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낭만포차를 이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시의회에서도 힘들게 5억 원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낭만포차가 이전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 내용 문 기자가 계속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이 여수시가 낭만포차 이전 장소로 지목한 곳이 현 위치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예. 거북선대교 하부 공간입니다. 여기는 여수시가 소유하고 있는데 다리 밑이어서 예. 이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근데 익산청은 포차가 들어설 경우에 다리나 또 다리를 지나는 차량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포차 운영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실제로 도로법 시행령 55조를 보면 고가도로 밑에는 유류, 가스 같은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점포가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수시는 그러면 대교 바로 아래 공간이 아닌 좌우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익산청과 협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실제로 한번 물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익산청은 하부 위치나 좌우나 안정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는 같다. 다만 여수시에서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통보를 해오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시장님 그 낭만포차 이전에 관련해서 이미 여수시에서 충분히 행정적 검토를 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몽리를 부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행정적 검토가 좀 부족한 것입니까? 상당히 이제 여수시 입장에서는 다소 이제 불편한 난처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낭만포차 이전 지역을 거북선대교 밑으로 판단을 했고 그 대안으로 생각을 했고 그게 가능한지를 오래전부터 협의를 해왔습니다. 근데 익산청이 너무나 쉽게 그건 뭐 당연히 괜찮다라는 답을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문서화한다든지 이런 걸 조금 치밀하게 하지 못한 그런 저희 실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런 대답을 들었었고, 근데 막바지에 이제 의사결정 단계에서 우리 문 기자가 얘기하신 뭐 그런 입장인데 도로법 시행령을 보면은 고가도로 밑입니다. 고가도로라 함은 도로와 이어서 2층 이렇게 고가로 한 게 이게 고가도로의 정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서울 같은 대도시에 있는 근데 그건 아주 높이도 낮고 도심 한가운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고가도로 밑은 제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거는 우리 이 거북선 대교는 들어가려는 자는 알다시피 그건 해상 교량이고 높이가 23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거는 법 적용의 대상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백보를 양보해서
그런 위험 요인 때문에 못한다 치면은 저희가 LPG라든지 이런 폭발성 가스 대신에 전기 인덕션 레인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로 대체하겠다. 그리고 포장마차에 쓰는 그 비닐 같은 것도 다 이게 방염이 되는 화재 강화 이런 걸 하겠다. 그리고 포장마차에 이 현재 낭만포차에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소화기를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화재가 있었던 부분들은 뭐 화재 지속 기간이 40분, 60분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낭만포차는 많은 이 군중이 운집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화재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포차에서는. 그런 것 등등. 또 서울의 실제 노원구에 가면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노원구의 고가라는 건 높이가 얼마 안 되고 도심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도심 한가운데가 있는데도 이 전기 인덕션 레인지 심지어는 LPG 가스도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협의를 하면은 익산 국토관리청이 걱정하는 뭐 그런 문제가 없이 안전한 낭만포차 이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충분한 협의, 그리고 이제 결국은 국토관리청이 소관 부서 아니겠습니까? 법리적 검토와 더불어서 어떤 설득 작업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이 있죠. 네. 그게 시장 상인들의 문제 한번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인데 얼마 전에 시청 로비에서 시장 상인들이 농성을 했었습니다. 장사만이라도 하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수시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수시가 좀 소극적이다, 여수시가 뒷짐만 지고 있다 등등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선은 저도 참 이 가슴 아픈 이런 우리 지역의 갈등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갈등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여기는 특화시장 주식회사 특화시장하고 상인회 두 단체 간에 여러 건의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그런 소송을 시가 개입해서 정리하기가 어렵고요. 또 분쟁조정위원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도회가 지금 저기가 돼 있습니다. 분쟁조정위 운영이 도인데 도얘기도 이게 소송이 진행되는 건은 분쟁조정위원회 상정안건이 될 수가 없다. 이래서 저게 이제 분쟁조정 절차가 안 됐던 것이고요. 제가 부임해서 8월달 그리고 지난 12월달 두 번에 걸쳐서 양측을 다 만나가지고 이거는 특화시장은 여수의 관광명소이다. 빨리 해결하자. 이제 그런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무 담당 부서는 무려 양측을 15번을 만났습니다.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 최근에는 가장 쟁점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공과금을 납부를 안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양측 간에 조정하는 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접근이 되면은 접점을 찾아가면서 문제 해결을 반드시 하겠다. 조기하겠다. 가급적 조기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대담이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다소 편한 주제도 있었고 좀 불편한 주제도 있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우리 시민 중심, 진정성 있는 소통,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 펼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의 각오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 시의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서 우리 시에 온 이 기회를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께서 참여하시고 성원해 주시면은 더 순조롭게 일들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수 MBC 신년 특집 새해 설계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여수시 권오봉 시장을 만나봤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소통과 공감을 강조했습니다. 여수 시민들도 그 소통과 공감 두루 느낄 수 있도록 올 한 해 여수 살림 잘 꾸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